자, 이제 두 번째 단점까지 좀 해봤고, 세 번째 단점이 또 있어요. 직구 구매 대행 사업은 여러분들도 지금 관심이 많듯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뛰어들고 있고 이미 하고 있고 하려고 준비 중인 사람들도 많고 정말로 이거는 이제 치열한 전쟁터처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이고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나만의 특장점, 아이덴티티 또는 뭐 어떤 차별화된 그런 게 없으면 점점 살아남기가 힘든 거죠. 자, 보세요. 여러분들이 지금 직구 구매 대행을 하고 있어요. 또는 앞으로 하려고 하고 있어요. 생각할 수 있는 아이템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대등소이해요. 또 그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쇼핑몰들, 원 공급 쇼핑몰이죠. 타오바오나 1688 이런 곳 말씀드리는 거예요. 똑같아요. 그리고 그 사람들이 타오바오에서 찾는 상품들 똑같아요. 정보는 다 오픈되어 있어요. 너무 많은 정보들이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쉽게 할 수 있지만 그만큼 너무 어렵고 경쟁이 치열한 거예요. 지금 이 동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 똑같은 동시간대에 딴 분들도 이 동영상을 볼 수가 있어요. 저 역시도 카페 타오바오 안전정복이라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지만 거기에서도 계속 정보들을 공유하고 있고 새로운 분들이 시작을 하고 있고 기존의 분들도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넘쳐나는 홍수 같은 그런 시장이잖아요. 정말로 이게 막 정말로 이거는 뭐 근데 어떻게 보면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또 트렌드가 돼버렸어요. 앞으로 보세요. 온라인 사업하시는 분들 지금 굉장히 많죠. 굉장히 크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개인으로 이제 작게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나름대로 성과를 내서 크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는 지금 뭐 이걸 접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할 정도의 그렇게 힘들게 하시는 부분들이 있고 그 모든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다 있어요. 직구 구매 대행. 하냐 못하냐 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냐 잘하느냐 잘못하느냐 그런 차이일 뿐이지 다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. 왜냐하면 온라인 시장 내에서 내가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. 내가 직접 생산을 하고 기획을 하고 그런 상품들이 없잖아요. 사실은 대기업들 뭐 큰 중소기업들 이런 데들 봐놓고 뭐 자기가 스스로 상품을 만들어내고 자기만이 기획을 하고 이러기에는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. 그러다 보면 결국은 시장을 찾는데 어디냐 도매시장이나 온라인 도매시장 그리고 상품을 공급해주는 위탁업체들 뻔하잖아요. 거기 다 같이 공유하는 상품들이잖아요. 그거를 내가 어떻게 잘 판매하느냐의 문제일 뿐인 거죠. 그곳이 넘치다 보면 그 다음에 가는 곳이 결국은 해외 상품을 소싱할 수밖에 없어요. 그 소싱을 하기 위한 단위들이 너무 크니까 그거를 사입해서 내가 갖다 팔겠다? 아, 너무 힘든 얘기예요. 그런데 이렇게 정보들을 찾다 보니까 직구 구매 대행이라는 게 있네? 조금씩 또 사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네? 그게 바로 이제 해외 직구 구매 대행으로 가는 최초의 길이 되는 거예요. 자, 그러면 여러분들 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해야 돼. 자,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고민이 생겨요. 야, 그럼 누구나 다 하는데 내가 지금 해도 되겠어? 해도 되겠냐가 아니고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. 안 하면은 이제 뒤처지는 거죠. 남들보다 내가 더 우월한 상품 경쟁력도 없고, 더 우월한 마케팅 시스템도 없고, 더 우월한 자본도 없고, 어떻게 이 시장을 이기겠어요?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 무한대로 깔려져 있는 타오바오나 1688에 있는 상품을 그나마 더 열심히 찾아서 더 빠르게 올려서 대처해나가는 그런 방법밖에 없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고민을 할 거예요. 같이 연결되는 고민이에요. 이게 딜레마나 이제 뭐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만큼 경쟁력이 치열하고 누구나 다 해.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자본력이 있고 기획력이 있는 그런 회사들에 비해서 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. 자신감도 떨어지죠. 야, 내가 이거 엄청 열심히 해서 올리면은 걔들은 더 싸게 팔고 있네? 내가 좀 올리려고 찾아보니까 이 사람들은 더 싸게 팔고 있네? 심지어 얘들은 저거도 가지고 판매하고 있네? 난 어떻게 팔어? 안 될 것 같죠?
안 될 것 같지만 그래도 거기에서 돌파구를 찾아내서 뚫고 올라가면 그러면 여러분들의 이제 노하우나 이런 바탕이 생길 텐데 이 앞에 동영상들을 보시면 사실은 그런 노하우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드렸어요. 그래서 오늘은 이제 단점에 대한 얘기를 충분히 말씀드린 다음에 앞에 동영상들도 한번 쭉 가보시면 충분히 도움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. 자, 그러면은 이미 깔려져 있는 굉장히 많은 경쟁자들을 내가 어떻게 또는 가격이나 이런 거를 또 어떻게 내가 극복을 해야 될 것인가. 이런 방법이 한 가지가 있어요. 굉장히 작은 팁 한 개 드릴게요. 이것도 중요한 팁 중에 하나인데 그냥 던질게요. 이런 거예요. 자, 이제는 겨울이지만 우리가 좀 그 전환의 발상을 위해서 여름 품목 한 개 할게요. 여름 품목. 수영복. 자, 나는 수영복을 팔고 싶어. 이 수영복이 지금 코로나 타임이라서 좀 안 맞는 타임인데 사실은 연중 아이템이 돼 있어요, 이미. 지금은 이제 여행이 좀 잘 이렇게 좀 안 되는 그런 시기잖아요, 그죠? 근데 이제 여행이 풀리면 이 12월 달, 1월 달 되면은 해외여행 가시는 분들이 어디로 가냐? 다 이 좀 더운 그런 지역으로 많이 가세요. 그때 꼭 필요한 게 수영복이거든요. 그럼 그때 꼭 구매를 한 개씩 하거든요. 자, 이제 수영복 얘기할게요. 자, 수영복을 내가 갖다 팔려고 하다 보니까, 아, G마켓, 옥션 이런 데 갔더니 똑같은 이미지를 가지고 막 굉장히 싸게 파는 데들이 있어요. 내가 이걸 마진 구조를 도저히 안 나올 것 같아. 자,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? 수영복 노마진으로 파세요. 똑같이. 옵션 상품을 공략하셔야 돼요. 수영복하고 같이 사는 수경, 뭐 귀마개, 모자 등등, 또 샌들 등등이 있잖아요. 그죠? 요런 것들을 옵션으로 묶어서 수영복은 원가로 치고 같이 구매하는 사람들한테는 요거에서 1,000원, 2,000원씩만 남아도 몇 개씩 같이 묶어서 이렇게 판매가 되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거죠. 이 수영복 단판으로 했을 때는 한 아이템으로 했을 때는 이거 팔아서 내가 운반비 수영복 운반비 보통 500g 정도 나오기 때문에 배대지마다 틀리겠지만 5,000원 정도 비용이 나올 거예요. 아마도 평균 금액이 일반적인 배대지 금액이에요. 5,000원 정도가 더 플러스 되면 와, 내가 마진이 있나 없나 모르는 상태잖아요. 그죠? 그런데 여기에 내가 수영 모자 1,000원만 붙여도 돼요. 쭉 옵션으로. 샌들 1,000원, 2,000원만 붙여도 돼요. 젤리 샌들 같은 거 있잖아요. 옵션으로. 그 다음에 귀마개? 이런 거 막, 100원, 500원. 이거 사은품으로 줘도 돼요. 귀마개 같은 거는. 뭐 내가 몇 개 사놓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. 뭐 수영 모자?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수경? 뭐 이런 거 해가지고 1,000원씩만 붙여도 돼서 묶어서 해봐야 1kg 정도밖에 안 나와요. 그런 물류비에서 추가 비용이 많이 안 나오면서도 각각에서 마진을 붙일 수 있는 방법. 여러분들은 이런 거를 자꾸 고민을 하셔야 돼요. 특히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. 아이템의 확장성을 기해서 이런 걸 보여주셔야 되고. 자, 그 다음에 지금 수영복 얘기를 이제 아이템으로 얘기하잖아요. 그죠? 이런 식으로 각각 아이템별로 따로따로도 올리지만은 옵션으로 자꾸 이렇게 붙여서 판매하는 방법을 연구를 하시고 또 한 가지는 이 아이템에 대한 전문 카테고리를 활성화시키는 것을 연구하셔야 돼요. 단벌로 수영복 한 벌 올려서 판매하는 판매자들이 있는데 이 판매자들이 잘 판매하는 판매 상품들이 뭐 10개, 20개 올렸다? 여러분은 수영복에 대해서 100개, 200개, 300개도 올릴 마인드가 돼 있어야 돼요. 내가 수영복으로 승부를 걸겠다 싶으면은 타오바오나 1688에 여러분들 어떤 이 기준에 봤을 때 특별하게 이상하지 않은 너무 막, 좀 누가 봐도 이상한 그런 거 빼고, 아, 이 정도는 정말 괜찮겠다. 이 정도의 상품이면은 좀 특이해 보이네? 그래서 특이한 거, 베이직한 거, 좀 트렌드한 거, 이런 거를 구성을 딱 해가지고, 최대한 구성을 많이 해줘서 여러분들은 수영복 전문가가 돼 있으시면 돼요. 그러면은 조금 더 비싸도, 그리고 기타 아이템들을 같이 해서 수영복하고 같이 어울리는 그런 어떤 아이템들을 같이 연결해서 구성을 해주면 소비자들은 여러분들이 좀 처음 시작했고 조금 비싸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상품을 선택을 해줄 거라는 거죠. 자, 세 번째 제가 이제 지금 드리는 어떤 단점에 대한 부분의 극복 내용을 조금 말씀드린 건데 이 단점은 이런 거예요. 이미 직구 구매 대행 시장은
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진출을 해 있고, 여러분들이 판매를 하려고 하는 모든 상품은 똑같이 누구나 다 갖다 팔 수 있는 거. 이런 거 있잖아요. 와, 내가 이거 엄청나게 개발을 해가지고, 구매 대행에 탁 올렸더니, 어떤 새로 시작하는 애가, 또는 뭐 기존에 했던 사람이 이거를 그대로 퍼다가 또 올려서 팔더라. 와, 열받죠? 그런데 여러분도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. 구매 대행 사업은 폐쇄된 사업이 아니고 오픈된 사업이에요. 누구든지 할 수 있고, 누구든지 퍼다가 할 수 있고, 그걸 가지고 샘내고, 시기하고, 질투하고, 내가 막 짜증나고, 이러면 본인 손해예요. 그거는 당연한 어떤 이 비즈니스의 시스템인 거예요, 시스템. 시스템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. 안 받아들이면은 나만 힘든 거죠. 받아들이고 나는 빨리 새로운 거 또는 더 좋은 그런 서비스를 장착을 해야 된다. 요거를 이제 말씀드리는 거죠. 굉장히 큰 단점이지만 그 단점이기 때문에 서로 치고받고 하면서 그만큼 또 도태되는 사람들도 많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뚫고 치고 올라가서 자리를 잡으면 그 상태에서는 꾸준히 갈 수 있고 여러분들만의 어떤 독창적인 이런 상품들이나 이 비즈니스 시스템을 따라서 많은 소비자들이 계속 여러분들 찾아올 수 있다는 거죠. 자, 이런 단점들이 있다는 거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.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이제 직구 구매 대행 사업을 하시다 보면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이제 한, 둘, 세 개, 하나, 둘, 셋 이런 단점들이 막 보이잖아요. 이 단점들이 보여지면서 이제는 대형 사업자들까지 같이 보면서 여러분들은 막 어떤 두려움이나 딜레마에 빠질 수 있어요. 내가 과연 극복을 해나갈 수가 있을까? 저런 대형 사업자들이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적인 부분, 그리고 내가 혼자 거의 1인 기업들도 많이 계시잖아요. 그죠? 1인 기업으로 했을 때 그거를 내가 체계적으로 극복해 나갈 수가 있을까? 그리고 좀 판매하다 보면 이 대형 사업자들은 사입을 엄청나게 싸게 해오고 심지어는 그 제품을 독점을 걸어버려요. 독점. 직접적으로 자기들이 알리바바나 타오바오 연결을 해서 우리가 니네 거를 독점으로 몇 개 사올 테니까 뭐 딴 사람한테는 한국 딴 데는 주지 마라. 나하고만 뭐 독점을 맺자. 이렇게 하는 대형 사업자들도 있어요. 그러면 그때에서 오는 그런 상실감은 엄청나게 클 수도 있어요. 내가 좀 막 어느 판매해가지고 막 쫙 올라오는데 아예 못 파는 것 같으면 그냥 뭐 버려버리면 되는데 어느 정도 판매가 쫙 일어나는데 이런 대형 사업자들이 독점을 딱 걸어버리면 와, 그 상실감이 굉장히 크겠죠. 그런데 여러분들이 희망을 보셔야 돼요. 여러분들이 선택한 이 상품들이 그만큼 가치가 있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딴 사람들이 그걸 보고 추종하고 갖다 팔고 독점도 걸고 이런 형태까지 가는 거잖아요. 그죠?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히려 그런 희망을 가지고 내가 상품을 소싱하는 능력이 좀 있나 본데 더 열심히 해야지. 이런 아이템들을 또 찾아내야지. 이런 희망과 그리고 좀 더 이 열의를 가지고 그렇게 직접적으로 하시는 게 맞다고 봐요. 앞으로 이 구매 대행 사업은 점점 더 치열해질 것이고 강력한 여러분들의 적수들은 계속 나올 거예요. 계속. 강력한 적수들은 계속 나오지만 어느 순간인가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의 강력한 또 다른 적수가 될 수가 있다.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. 조금 아까 전에 제가 이제 어떤 아이템에 대한 공략법을 말씀드렸는데, 기본적으로 마진이 없는 상품을 안 파는 게 맞는 거죠. 그죠? 하지만,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런 어떤 마중물 상품을 연구하는 부분들이 필요해요. 그래서 내가 어떤 대형 상품들의 그 상품들에 대해 경쟁이 안 되는 그런 아이템인 것 같다 하더라도 가격 경쟁력 말씀드리는 거예요. 그걸 기준으로 해서 올려놓고 그거에 내가 전문화된 사람처럼 진짜 몰라도 돼요. 소비자들은 사실 우리가 전문가인지 안 전문가인지 몰라요. 우리가 유튜브 얘기할까요? 여러분들이 보는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굉장히 많은 꼭 직구 구매 대행뿐만 아니고 굉장히 많은 이 컨텐츠들이 있잖아요. 그죠? 솔직히 우리가 그 사람들이 전문가인지 안 전문가인지 몰라요.
다만 좋은 내용을 우리한테 전달해주면 그냥 잘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야. 잘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. 똑같아. 우리도 이 상품에 대해서, 쇼핑몰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닐지도 모르겠지만 소비자들이 봤을 때, 아, 이 사람은 전문가이구나. 수영복에 대해서 전문가인 것 같구나. 이 사람이 판매하는 제품을 믿을 수 있는 것처럼 포장과 각색을 해주고, 그게 어떤 거냐면 이렇게 대표 상품들을 맛배기로 싸게 해주고 그 아이템들을 늘려서 전문화를 만들어주고, 그리고 세부 아이템별로 옵션을 넣어서 판매할 수 있는 아이템들을 같이 껴주고,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정상화를 시켜나가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경쟁력 있는 그런 쇼핑몰을 만들 수가 있다, 이렇게 생각을 해요.